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현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벌써 회생파산TV가 4만 명이 넘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4만 1000명이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19년째고, 회생파산TV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 게 7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을 제가 상담하고 또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이 수천 건이죠. 개인 파산 사건만. 근데 그분들을, 많은 의뢰인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느껴왔던 것. 개인 파산을 진행하면 이분들 실제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가 조용한 일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혼자 켜고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책이 하나 있거든요. 영국 작가죠. 서머셋 mom이 쓴 책 중에 인간의 굴레라는 책이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 필립이 주인공이죠. 이 필립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내반족이라는 장애죠. 다리를 절죠. 그리고 부모님이 또 어렸을 때 일찍 다 돌아가셔요.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성장을 하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그림 공부를 합니다. 오랫동안 했지만 결국은 큰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꿈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요. 근데 그 여자한테 정말 모든 걸 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한테 여러 번 배신을 당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고 오히려 이 필립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렇게 여러 번 인생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나서도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도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 보진 않아요, 이 필립이. 그런데 이 필립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변 사람 얘기를 듣고 주식에 투자를 크게 했다가 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겪게 되는 많은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파산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인생에서 정말 나락에 떨어져 계신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아픈 분이 갑자기 생기셔서 이 병원비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소득이 적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생계비가 항상 모자라서 그게 쪼들리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카드 쓰고 하면서 조금씩 빚이 늘어서 이제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오신 분들 정말 많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이 신용불량자를 매년 수십만 명씩 새롭게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겪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고통이 이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내가 그 빚을 과연 갚을 수 없을 만큼, 감당이 안 될 만큼 커졌는데 이 무게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사람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저희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보면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불안증 호소하시고 불면증도 많으시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분들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보면 제가 기억이 정말 많이 나는 분이 계세요. 건설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엄청 크게 나셔서 빚이 엄청 크셨어요. 수십억이 됐어요. 연대보증 채무가. 이분이 친구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벌써 한 10년 전쯤에 오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수염도 깎지 않아서 막 덥수룩한 상태에서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방법이 있는지 친구가 소개해줘서 상담받으러 왔다고 하시고,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파산면책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면책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죠. 근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1년 반 이상 좀 시간이 길게 걸렸고, 보정도 여러 차례 나오면서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면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분의 심리 변화를 사건 진행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청하시고 파산관제인 면담 갔다 오시고 자료 제출 1차, 2차 막 하시면서 관제인이 이제 면책을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엄청 표정 자체가 달라지세요.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거의 폐인 상태로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노숙자처럼. 근데 몇 달 후에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저하고 여러 번 만나고 또 서류 준비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목소리 자체가 틀려집니다. 삶에 의욕이 생기시는 거죠. 그리고 면책 결정 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관제인도 이제 면책을 해준다고 하는데 나 이제 일을 해도 되느냐?
나 이제 일을 하고 싶어졌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욕이 막 생기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장님 지금 재기에 성공하셔서 엄청 사업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 모습을 보면 첫 번째 파산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삶에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이제 다시 살 수 있겠다, 나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산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도 두 번째는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일용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정규직은 뭐 생각도 못 하죠. 그래서 알바를 하던가 뭐 간단한 일을 하면서 그냥 생계비 정도 버시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저축을 해갈 수 있다, 아니면 재산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 빚도 감당을 못해서 숨어서 음지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걱정으로 막 5년, 10년 이렇게 장기 연체자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파산, 면책을 받는 순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통장도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히려 거래를 많이 하셔야지 신용점수가 잘 올라가기 때문에 면책받고 나시면 통장거래 일부러 많이 하셔야 돼요. 신용카드는 당장 안 만들어지지만 5년이 지나야 만들어지지만 체크카드도 만드셔서 열심히 거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기억에 나시는 분 중에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 젊은 분이에요. 뭐 20대셨습니다. 이분도 거의 10년 되신 분인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긴 한데 벤처기업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됐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진 겁니다. 역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 사업 열심히 하신다고 군대를 계속 미뤄서 아직 안 갔다 오신 거야. 근데 이제 채무는 과중해져서 연체가 곧바로 되고 이제 독촉이 막 들어올 참인데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군대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빚도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군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시간이 몇 달 남아 있었거든요, 입대까지. 그래서 저하고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을 했고 정말 다행히 입대하기 전에 면책 결정까지 받고 그리고 군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군대 갔다 오셔서 다시 사업을 했어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사업에 또 성공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이분 경우를 볼 때도 내가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뭐 나이가 되는 분들은 이 파산면책 받으시고 열심히 해서 사회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면 그분이 경제활동도 못하고 평생을 살게 만들어 버리면 사회에 큰 손실이죠. 대한민국 인구도 계속 감소해서 일할 사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뭔가 사업을 벌였다가 한번 실패했다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회를 당연히 한 번 더 줘야겠죠. 이분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겠어요. 진술서 마지막에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글을 써오셔도 그런 말 많이 쓰시거든요. 면책을 해주시면 남은 여생 정말 국가의 사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많이 하세요. 그게 진짜 그때 심정인 거예요.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심정입니다. 이 면책을 받으면 국가에서 그 과정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빚을 한꺼번에 탕감을 해주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돈을 잘 벌면 당연히 세금 열심히 잘 내시겠죠. 내가 정말 여유가 많아지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개인 파산하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분들 실제 생활은 어떠느냐. 이 영상 보시는 분,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다. 나는 돈도 열심히 벌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법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